제가 그 다이어트 네네네. 고민이에요. 이게 그때도 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다이어트를 해야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 싸가지가 없는데 오늘 만나도 싸가지가 없고 내일 만나도 없고 1년 있다 만나는데 역시 또 싸가지가 없고. 아유, 홍남이 형님 이렇게 먼 걸음을 또 해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닮았나 봐요. 네, 네, 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몰라 패밀리 김경욱이고요. 예.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 김홍남 형님. 제가 그래서 모시다 보니 성대모사가 좀 가능하긴 한데 인사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형님 오랜만이네. 오늘 하면서 우리 경욱 씨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갑자기 얼굴로 주먹 날라오면 안 돼. 물론. 그 잽잽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퍼컷. 응, 조심하라고. 네. 안 그러면 내가 혼내줄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홍남 형님만 뵀잖아요. 오늘도 이제 나몰라 패밀리의 리더를 이렇게 뵌다는 그런 어떤 팬심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너무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몰라 패밀리 하슈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나카라는 일본인 친구 53세 김홍남이라는 막무가내 아저씨를 기획을 하고 있는 개그맨이자 약간의 음반 활동을 했던 개그맨 김경욱입니다. 네. 일단 뭐 하나 토픽을 갖고 그럴까요? 대화를 좀. 제가 그 다이어트 고민이에요. 이게 그때도 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뵀을 때 그때랑 혹시 지금의 어떤 변화가 있나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근데 근육량이 많이 준 것 같아요. 운동을 좀 많이 쉬어가지고 그래서 이 식욕에 대한 억제 그리고 또 계속 이게 참아내는 거 전문가시잖아요. 참았었죠 많이.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가 아니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그렇고 모든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뭔가 시기를 조절하고 뭐 그런 거 좀 많이 생각하는 거지 않나요? 보통 맞아요. 막 다이어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방법론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저는 그래서 주장하기로는 제가 다이어트의 성공 비법은 인격의 어떤 변화에 있는 거 아니겠는가? 심리하는 사람 중에 아들러라고 하는 분, 개인 심리학 이런 걸 하는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인간의 성격은 곧 생활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 패턴, 생활 양식 이런 거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게. 다이어트는 생활 패턴이 변하고 근본적으로 성격이 변한다는 것은 인격의 변화가 와야 성공할 수 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결심하셨을 때 때랑 지금의 인격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거는 제 안에 있는 이런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습관을 바꾸기 위한 저의 그냥 발악이 아닐까. 꾸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문화 자체가 우리 민족성이라고 할까요? 근데 저는 한민족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우리 나라도 너무 사랑하고.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거는 같이 지적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급격하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면서 그게 아주 몸에 배인 것 같아요. 빨리 뭐든지 막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 같은 것도 금방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있는데 여유가 좀 많이 없어지고 다이어트도 여유 있게 놀듯이 내가 이걸 가면 좋은데 빨리 빼서 빨리 보여주고 또 이제 또 안 볼 때는 그러다가 마음 잡고 또 해서 보여주고 계속 어떤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게 아닌가. 공자라는 사람이 논어라는 책도 쓰고 근데 거기 이제 구자가 이제 오렐 구자 결국 꾸준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꾸준하게 되시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냥 평생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식단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도 평생 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거를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가 끝났어. 이건 이제 약간 어불성설하네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한결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뭐 속된 말로 제 싸가지가 없는데 오늘 만나도 싸가지가 없고 내일 만나도 없고 1년 있다 만나는데 역시 또 싸가지가 없고 10년 있다 만나는데 역시 싸가지 없어. 그게 한결 같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자꾸 한결 같다는 거를 항상 된 거를 항상 된 거랑 한결 같은 걸 좀 혼동하는 것 같아요. 늘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고 뭐 이제 뭐 이렇다기보다는 중간에 조금 파동은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단 말씀 예, 전 예, 드리고 예, 싶은 거예요. 예, 그때 뵀을 네. 때랑 오늘 똑같아요. 똑같죠. 예, 네. 복장만 네. 바뀌셨고 네. 이제 홍남이 형에서 네. 이제 리더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참석을 예, 예. 해주신 건데 네. 대신에 외형은 똑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네. 이대로 가는 거 예. 그게 네. 가장 좋은 다이어트가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급하게 하면 저도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예. 얼굴에 살 너무 없고 그러면 보기 안 좋으니까 이거는 좀 유지하면서 좀 이렇게 습관화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게 부담이 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하면은 굳이 이제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 편하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너무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홍나희 형님 그럼 네. 두 번째 고민도 혹시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나카라고 일본에서 이렇게 호스트를 하다가 그리고 일하다가 한국 와서 이제 가수 활동을 해보겠다고 와가지고 꿈을 품고 온 거네요. 꿈을 품고 온 거죠. 예, 큰 뜻을 품고 왔는데 지금 반응이 나쁘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더 양지로 나와서 예. 이 친구가 약간 아직까지는 음지의 느낌이 강하고 양지로 나와서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네. 위기와 역경이 많은가요? 역경이 많았었고 이 친구가 5년 동안 호스트를 했는데 가게에 잔 심부름 같은 거 하다가 드디어 5년 만에 지명을 받고 조금씩 이제 그건 마치 옛날 절에서 동자승이 5년 동안 물만 깃다가 이제 5년 만에 처음 큰 스님 스승한테 한마디를 이제 들은 이제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달관의 경지에 이르렀겠네요. 그렇죠. 아이돌 연습생이 5년의 연습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데뷔를 한 거니까 참을성이 있어서는 다나카라는 친구는 인정을 해줘야겠네요. 네. 나몰라 패밀리는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나몰라 패밀리 개그가 잘 돼서 개그는 준비 기간이 길었죠. 2001년도에 고3 때 데뷔를 해서 한 5년 6년의 무명 시간을 거쳐서 나몰라 패밀리가 나온 거니까 다나카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5년이라는 시간이 딱 그 인내하는 기간인 것 같네요. 그게 최소가 5년인 것 같아요. 최소 5년은 그런 해봐야. 무명과 인내가 있어야지 그 이후에 뭔가를 하든 나한테 큰 게 오든 작은 게 오든 저는 이제 학교에 계속 이렇게 몸을 담고 있으니까 박사 공부를 하잖아요. 박사 학위를 5년 안에 받은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제 수업 듣고 하는 거랑 다 해가지고 논문 쓰고 하는 게 이제 논문이 한 번에 통과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공부 생각해보니까 박사라는 라이센스인데 네가 이 면허를 갖고 운전을 이제 하겠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좀 사람 안 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정도의 그 어떤 압박을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는 기간은 있어야 네가 누군가한테 자격이 다나카는 5년을 지명을 받지 못하고 다나카의 앞으로의 이제 뻗어나갈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다나카는 그 5년간 다나카가 쌓아놨던 그 어떤 내공이라는 것은 한 번의 지명을 기다렸던 이제 날개를 피고 날개만 해주면은 구만리 상공을 날 수 있는데 기회를 못 얻었던 건데 그랬던 거죠. 기회를 얻은 거죠. 얻으니까. 굉장히 막 힘이 났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동안 꼭 참았던 그 기량이 펼쳐지니까 다나카를 찾았던 유카라는 그분도 연속으로 5번을 찾아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을 인내했던 그게 그건 누구한테도 아마 쉽게 없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 다나카에게 앞으로 이제 일사천리로 뻗어나갈 일만 남은 게 아니겠는가. 솔직히 다나카는 즐거울 것 같아요. 다나카는 너무 기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까. 이제 그 세 번째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고 앞으로도 계속 저의 평생의 고민일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제가 하는 건데 인간관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제가 막 친체되어 있는 기간이 길지는 않은데 한 딱 3개월 정도 제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좀 부지런하거든요. 그때만큼은 한 3개월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못할 정도 놔버릴 정도. 약간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거의 칩거하듯이 이걸 아예 칩거해서 어디 들어가가지고 그렇게는 못하죠.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약간 저는 창의력이 있는 활동들을 계속 세상에 내놓고 싶은 이 욕망과 욕구가 있는 사람인데 그때만큼 내놓지 못하고 내놓으면 뭐해 라는 생각 들로 근데 좀
좀 나이가 먹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렸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하죠.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라든가 책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책 네. 보면 그래도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나를 의식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그런 문구 하나 보고 네. 아니면 영상에서 그런 얘기 네. 하나 듣고 이겨내는데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신에서 오는 그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문구 하나 네. 그리고 이제 뭐 영상에서 내 귀에 탁 파고들었던 어떤 네. 한마디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뭔가를 깨달음을 얻고 저는 제가 그 트리플 A형이거든요. 굉장히 소심하고 개소심. 네네. 네. 그러니까 개소심 네. 그리고 또 개복치. 개복치 뭐예요? 개복치가 물고기인데 네, 이거 바늘 나오는 애잖아요. 자 실제 그 물고기 아니겠지만. 특성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정말 작은 충격에도 죽어버린대요 얘가. 죽는데요. 저도 미약한 어떤 멘탈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세상 살기가.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들려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제가 평화주의자라고 하지만 네. 사실 굉장히 겁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인데 혹시 조금 그렇게 소심하신 편이세요? 그랬었고 근데 그것도 안 그러려 노력하지만 불현듯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막 잠을 못 자고 이런 건 아니고 이 생각으로 왜 그랬을까? 내가 화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걸로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근데 진짜 제가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경우고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그렇게 제가 깊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에서 오는 충돌은 뭐 안 보면 되지 정도?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뭐 그럴 사이 같으면 이제 어차피 나와 평생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배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뭐 배신이 있고 배반이 있는 것 같아요. 배반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 철학을 하니까 한자로 자꾸 소통을 하다 보니까 배신은 그냥 믿음을 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버리고 그냥 끝나면 좋은데 그 배반이 있는 배반은 저버린 후에 돌이킬 반자거든요. 배신의 장미 이런 말은 안 해도 배반의 장미 이런 말은 가시를 달고 돌아오는 거죠. 배반은 언어적으로 조금 어휘적으로 조금 다르죠. 그 맥락이 배신은 그냥 저버리고 마는 거. 그냥 이제 넌 네가 할 길, 내가 할 길. 그냥 이제 보지 말자. 뭐 배반은 반역에 더 가까운 거죠. 그쵸. 반역을 안 하면 그냥 떠나가는 거죠. 배반은 이제 역성을 하겠다는 거죠. 칼을 갈고 모의를 해서 저걸 왕에서 끌어내리고 이러면 이제 그 배반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관점을 좀 바꾸면 배신해서 끝나준 것이 어디냐. 만약에 그런 사이였다면 나의 어떤 약점과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지극히 사적이고 프라이빗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배신 정도에서 끝나준 게 어디냐 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이제 자꾸 여기서만 보면 계속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트이고 넓게 보면 조금 덜 화가 나고 그리고 조금 남을 그냥 아유 불쌍한 새끼 돌아오지만 마라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을 좀 그게 넓게 쓰게 되는 게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자꾸 바꿔보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렵잖아요. 관계라는 게 이제 한번 그렇게 삐그덕대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깨진 유리처럼 그렇게 다시 이어붙여도 금이 가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그걸 조금만 약해져 있는 부분이 건드려지면은 또 작살난 걸 또 갖다 또 붙여놓으면 또 이제 그거 더 약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관계가 그런 특히 인간관계 그런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결국 내 마음에 달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마음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뭐 이제 질문 뭐 3가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이제 정말 형식적인 거고 그냥 뭐 동네 동생, 뭐 친한 동생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제 말에서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하는 그런 거 하나가 있어도 저는 이 고민 상담소라는 채널이 충분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과 어떤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을 오늘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이 에피소드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가장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게 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거든요. 분명히 아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마음에 담아두시고 다들 좀 이렇게 쾌활하게
사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좋은 세상 만들고 계신 겁니다. 아 그런가요? 정말요. 네. 저도 지금 설거지와 네. 이제 세차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실제적으로 집에 가시면 또 설거지가 또 설거지와 청소를 또 하셔야. 세차는 잘 안 합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그거까지 하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